안녕하세요. IoT 보안 실무, 정보 보안 실무. 오늘은 4개 영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에 얘기했었던 지난 영상에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액세스 컨트롤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패스워드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패스워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패스워드를 암호문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암호화 쪽에 가서 정보원의 암호화 쪽에 가면 또 거기서도 암호문 이렇게 나오면 사이퍼 텍스트 나와서 두 개의 한글 용어가 같은 식으로 나와요. 근데 영어는 분명히 다르죠. 패스워드, 사이퍼 텍스트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영어로 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한글로 한자화된 한글을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니까 패스는 어느 부분 어딘가가 검사를 하는 포인트가 있고 그 부분을 통과하기 위한 단어 구절이 되는 거잖아요.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감춰 놓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영어 단어가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는요, 쓰임이. 근데 이제 이것들을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어 단어로 보시면 헷갈려 하실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패스워드 관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테마로 적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먼저 보시면은 공공기관 111개 공공기관의 패스워드 관리 실태가 충격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은 패스워드로 주민번호 암호 안 하는 패스워드 또는 주민번호 이런 거 암호 안 하는 것도 많고 한 자리만 넣어도 패스워드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패스워드가 그러니까 패스워드 관리 허점들이 이때 당시에 지적들이 되면서 개선들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냐면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는 패스워드가 루트 1234 이런 식인 거예요. 또는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키보드 지금 내려다 보시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다면 QWERTY 되게 많이 쓰는 거죠. QWERTY 좀 더 놓는다면 123 또는 1234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패스워드들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 패스워드를 주는 규칙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요? 그걸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패스워드 규칙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 사이트들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실 수 있고 요즘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어떤 규칙들 또 암묵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여러분들은 왜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 교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기에 답변을 단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스워드 그렇게 관리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어렴풋하게 알고 완벽하게 정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들 잘 해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죠. 여기 들어와서요. 예, 패스워드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있는 텍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보니까요. 이제 뭐 이게 기계 번역이라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건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계정 정책. 그 계정 정책의 밑에 보니까 암호 정책이 나와 있고요. 이 암호 정책 밑으로 이제 보면 최근 암호 기억, 그다음에 사용 기간, 뭐 이런 얘기부터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복잡성을 요구해야 된다. 복잡성 요구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적용 대상 윈도우즈 10에 이렇게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암호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책을 충족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잡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얘기 쭉 쓰여져 있는데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비밀번호에는 다음 세 가지 범주 중에서 문자가 포함 세 가지 범주 중에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세 가지 범주 안에 낱말들이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알파벳, 숫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쭉 살펴보시면은 더 많은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길이는 얼마큼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윈도우 10의 암호의 최소한 길이는 하고 이제 가능한 값 0부터 돼 있으니까 뭐 넣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길이 어느 정도죠? 네. 여기 나오네 모범 사례라고 MS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로 지정을 해두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짧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은 여기 기억하셔야 되는 기억을 떠올리셔야 되는 두 가지 테마 나옵니다. 어떤 거죠? 딕셔너리 어택, 그 다음에 브루트 포스 어택. 아이고 잘 되다가 한 번씩 이래요. 브루트 포스 어택, 무작위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보안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주 친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가 어떻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정책을 정하고 있고 결국 그 정책 있는지를 보셨고요. 그 정책들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는 프로덕트, 대표적으로 윈도우 시스템에 이러한 정책들이 탑재되어져 있겠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탑재된 정책의 내용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아까 뭐 통과하는 단어 이렇게 뜻은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규칙을 봤으니까 윈도우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접근 제어에 우리 지금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이 패스워드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링크를 아까 확인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먼저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 지금 얘기하는 중점은 패스워드에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최고의 권한을 가진 그런 계정들이 있죠. 그러면 그 최고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죠? 네, 그 시스템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 계정이 노출되어 있거나 그 계정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그래서 많이 막강한 힘을 가진 계정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계정이 있고 그 계정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만 알면 되죠? 패스워드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전에 앞에서 했던 거 아이디를 가지고 판별하는 건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인증이 되어지고요. 권한 부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아이디를 알고 있어, 우리가. 그리고 그 패스워드를 우연히 통과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패스워드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QWERTY1234 뭐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막강하다라고 하는 아이디를 내가 알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맞추려고 하는 노력, 패스워드를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일 건데 그 패스워드가 QWERTY 또는 QWERTY1234 했더니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셨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랬느냐?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윈도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시스템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단촐해졌다 그래야 돼. 다른 식으로는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좀 편해졌다고 보여지죠. 윈도우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유닉스 계열이 있어요. 근데 요즘 유닉스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죠, 실은. 뭐라고 해야 돼? 리눅스 계열. 유닉스가 먼저 시작했고 유닉스가 전통적인 어떤 OS 영역이라고 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유닉스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도 나오고 맥OS도 나오고 맥OS로부터 다시 iOS가 나오고 윈도우 뭐 이렇게 됐잖아요. 또 유닉스와 닮은 PC용 리눅스를 리누즈 토발즈가 개발한 세상에 내놓고 그것이 다시 안드로이드로 가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이렇게 윈도우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맥OS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맥OS는 딱 그 고정된 퍼센트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어서요. 한 5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 이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쪽에서는 일단 두 가지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자, 윈도우 시스템에서 최고 막강 권한을 갖는 계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죠? 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죠. 자, 일부러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터 발음하겠지만 OR이니까 자꾸 ER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토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 요게 윈도우 시스템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입니다. 리눅스나 유닉스를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루트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죠. 계정이죠. 자, 근데 교수님이 여기 뭐라 그랬냐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삭제하다라고 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설정하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관리자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일은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삭제하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앞에 얘기했죠. 아이디, 막강 권한을 가진 아이디를 알아버려요. 그러면 패스워드만 맞추면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가능성을 낮추려면 아이디가 뭔지 맞추려는 노력과 패스워드가 뭔지를 맞추려는 노력,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스템을 통과할, 계정 탈취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이걸 삭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다 치고요. 근데요, 자, 패스워드의 문제점이 뭐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시간이 길어졌더니 끊겼습니다. 도구들을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우리 방금 어떤 얘기했었냐면 패스워드가 도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길래 QWERTY QWERTY 1, 2, 3, 4 이런 식의 비밀번호들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우리 인증 체계 생각나십니까? 인증하는 체계라니까 좀 이상해요. 인증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 그랬죠? 3+1 기억나시죠? 전통적인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꾸 반복해도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자,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이런 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이 쓰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머릿속에 뭐 생각하면 될까? 네. 어떤 메달 같은 걸 반으로 부셔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끊어서 먹고리로 달고 다니면서 이게 맞네 해서 너는 내 짝이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몸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 예를 들어 지문 대표적인 것이 되죠. 자, 여기에다가 지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추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네. 우리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인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인증의 케이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마찬가지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 다 아이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중심 쏟고 있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아이디 우리가 기억해서 치잖아요. 오늘 네이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 뭔지 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줄여서 쓰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자,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권한을 부여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의 문제점이 뭐예요? 너무 많은 내가 예전처럼 내가 접근해야 되는 곳이 많지 않았던 시절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은 곳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접속해야 되는 게 근태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사 담당자에서 인사 관리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 메일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지어서 그 밖에 내가 외부에 있는 나의 네이버라 그럴까요? 네이버, 카카오 여기 접속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동일한 걸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하면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되면 4개의 시스템 또는 그 밖에 여러 개의 시스템을 내 대해서 전부 노출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각각 따로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사용하는 아이디와 그 다음에 아이디 1과 여기에 사용되는 아이디 2가 서로 달라야 될 거고 각각에 사용되는 패스워드도 다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각 사이트들의 아이디를 다르게 주는 방법들을 썼어요. 한때요. 예전에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했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한번 정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네이버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계속 해왔으니까 네이버.com 이렇게 있잖아요. 네이버.com에 해외 이렇게 발음이 또 꼬이죠. 자, 네이버.com에 회원 가입을 할 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연식리야. 연식리면 연식리 그 다음에 네이버니까 앞에서 세 글자는 네 글자를 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글자만 따면 분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 네 글자 따도 되겠죠. 근데 사이트 이름이 3개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칼 그러면 KAL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4개보다는 3개 정도 어떨까? 이 정도면 충돌이 안 날 것 같아. 연식리 네이버에서 3글자 따고 이렇게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또 나름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면 각 사이트들에 대해서 이 주소값을 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아이디를 만들고 나는 그 아이디에 대해서 있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패스워드는 좀 튼튼한 걸 좀 강력한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똑같이 써도 되겠네. 내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근데 이런 걸 써봤는데, 회사 내에서만 이렇게 쓴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이트들은 도메인 이름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이트들은요, 어느 순간에 도메인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1년에 한 10번쯤 들어가는, 10번 안 들어가겠구나. 1년에 6번쯤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들어갈 때마다 아이디 찾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디 적어놔도요, 꼭 적어놓으면 그 적어놓은 거 찾기 되게 힘들어져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뭔가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한 번 털리면 다 털리는 거야. 여러분들 가입되어서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20개고, 만약에 1년에 정말 1년에 서너 번 들어가는 사이트가 한 80개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아이디 똑같이 쓰고 있고 패스워드 똑같이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르게 쓰고 싶은데 다르게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교수님이 하나 예를 얘기했어요. 여기. 재밌는 예를. 교수님이 실제로 했던 그런 예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 다양하게 다른 아이디를 주는 거야. 다른 아이디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패스워드들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디엔가 이걸 전부 외우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누가 들어와서 못 보게끔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어때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나 단점
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잊어먹어요. 망각하지요. 절대 이 많은 걸 제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잊어먹는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네, 기록을 해요. 다른 말로 메모 남겨놓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떤 일들 볼 수 있어요?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에 보면 요즘은 인식교육이 되게 많이 돼서 뭐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긴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모니터에 옆에 포스트잇들이 막 붙어 있어. 자기가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막 이런 거 막 포스트잇에 붙여놓는데 어떤 포스트잇을 딱 보면 항상 그대로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이나 패스워드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 그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실제로 지나가 사진을 촬영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좀 눈치 보이는 일이었죠. 지나가다 나무 모니터에 들어있는 글 빤히 들여다보다가 자기 메모장에 옮겨 적는다? 좀 어려운 일이었어.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쵸? 카메라로 대충 찍어도요, 너무 카메라가 좋아져서 확대하면 다 보여요. 그쵸? 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결국 뭐예요? 잊는다. 그래서 기록한다. 기록한 것은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한 예를 든 거죠. 잠깐만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포스트잇에만 꼭 적는 거 아니죠. 어디에 적어요? 스마트폰의 메모장에 적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메모장에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또 보호장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패스워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한 접근 방법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어떤 겁니까? 패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적절하게 만들었느냐, 패스워드 생성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이걸 패스워드 생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패스워드 생성이 제대로 됐느냐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규칙에서 본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미리 다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법적으로 이게 제한되어지고 옛날에는 이런 게 제한되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이걸 알려주고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실제로 그런 규칙들에 합당한지를 보는 건데 지금은 법제화되어졌고 법제화된 것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사이트들이 구현되어져 있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대문자 안 들어갔어요. 숫자 안 들어갔어요. 다시 패스워드 넣으세요. 안전합니다. 불안전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죠. 예, 패스워드 생성을 돕는 장치들, 완벽하게 어떤 완전한 그런 생성을 돕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패스워드를 방금 말한 건 점검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점검하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말을 좀 뒤집어서 한 것 같긴 한데요. 생성기, 점검기 대충 아시겠죠? 생성기 같으면 요즘 어때요? 내가 패스워드 잊어먹었다. 좀 이렇게 달라졌는데 미안한데요. 잊어먹어서 패스워드를 새로 찾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네, 되게 복잡한 패스워드 만들어서 나한테 알려주죠. 나에게 알려주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을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실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안내하기 위한 방법들이 또 웹사이트에도 제공되고 있고요.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직접 한번 볼까요? 요즘은 이게 키사에서 지원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뭐 찾아질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교수님이 그냥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세요. 잘못 쳤네요. 완전히 잘못 쳤네요. 그쵸? 자, 교수님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한번 찾기 한번 해볼까요? 찾아보면은요. 점검기라고 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패스워드라고 쳐도 될 것 같은데요. 점검기? 점검기. 자, 이렇게 치니까요. 교수님 여기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키사 가 제공하는 패스워드 점검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유닉스하고 윈도우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요즘 포털들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현돼서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패스워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에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잊어먹지 않고 강력한 패스워드를 구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까지 기술들을 부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어떤 거죠? 패스워드가 강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고되는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공고되는 들을 기준한 바를 따르면서, 그다음에 남들하고는 다른 강력한 남들이 추측하기 힘든 그러한 패스워드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연식이를 사랑해. I love 이게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많이 알려졌고요. 옛날에는 많이 썼던 방식인데 I love 연식리 그 다음에 우리와 관계에 있는 어떤 숫자 우리가 만난 숫자가 예를 들어 4월 12일이야. 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면 잊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IL 뭐 예를 들어서 연식 리, 뭐 리연식에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04에 쉬프트를 치면 달러 사인이 되네요. 달러 뭐 그 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잊지 않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방식들을 쓰면 기억하기 편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잊어먹는다라고 하는 기억의 그런 단점을 극복을 하는 거야. 기억의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도 강력한 패스워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서요. 옛날에 실습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하나만 써볼게요. 패스워드라고 주는 거예요. 숫자 0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세요. 특수문자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대문자 들어갔지요? 여기도 대문자 들어갔네요. 여기 숫자 들어갔지요? 그럴싸해요. 다른 식으로 하면, 골뱅이 SS, 또, W 대문자, 숫자 0을 5라고 해서 그냥 숫자 5를 주면 어떡하? RT,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가능할 거고. 그 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쵸? 우리말을 넣어도 굉장히 좋죠. 이 패스워드에 관련돼서 한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자, 한글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글을 이용하는 그런 패스워드를 쓰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죠. 아이디, 뭐 패스워드 모두 다 본인의 한글과 관련된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교수님이 제안할 수 있는 거 패스워드 우리말로 바꾼다 그래서 아까는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통과하기 위한 그러한 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우리 쓰는 말로는 암호라고 하잖아요. 뭐 안 좋아하지만 그러면 암호하고 어떤 숫자를 붙여. 예를 들어서 암호 오늘 내 생일이 뭐 4월 12일이야. 4월 12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암호 끝났어 마침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DK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0412하고 마침표 이렇게 찍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잊지 않는 기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극복하는 방법 왜 그 패스워드 아이디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두시고요. 왜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 쉽게 패스워드를 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까 노트 지금 쓰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패스워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교육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그 돌파, 그러니까 뚫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딕셔너리 어택과 브루트 포스 어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브루트 포스 어택은 뭐예요? 계속해서 무지하게 막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야. 뭐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메일 계정 알아내기 위해서 또는 휴대폰의 패턴 알아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시스템들은 어떻게 해요? 뭐 3번 만에 잠그거나 4번 만에 잠그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어택은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QWERTY, 루트 1, 2, 3, 4 이런 식부터 시작해서 사전화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패스워드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대입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이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너는 로봇이 아닙니까?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넌 로봇이 아니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야? 너 자동화된 프로그램 아니야? 그래, 네가 아니라면 자 신호등이 있는 그림만 찍어봐. 자 버스만 찍어봐. 아니면 뭐 캡처라 그러죠. 뭐 문자들 보여주고 그 문자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숫자나 문자 몇인지 넣어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러한 방법들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실제로 뚫고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말했던 방법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식의 기술적 도입, 물론 기술적으로 알고는 있었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자 도입해야 되고 그 개발자가 보안에 대한 인식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좀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구사할 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연봉 높고 걔네들 들여다가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털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털리면 그때 가서 해결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땠어요? 법으로 정해두었죠. 법으로 어떻게 해요?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응을 해야 된다. 아까 보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제화되고 그 다음에 그게 기술로 구현되는 거죠.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돼. 심각한 피해가 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10년 전 학생들과 지금 학생들이 크게 다른 점은 그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기 네이버 패스워드 네이버 아이디가 뭐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뭔데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 네이버 아이디 왜요? 뭐 이렇게. 그건 알려줘도 돼. 어차피 여러분들 메일 주소 알려달라면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패스워드가 뭐지? 이렇게 알려주면 얘기를 하면요. 지금 수업을 위해서야 잠깐 패스워드가 뭐야 나중에 바꾸고 이런 패스워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생기는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문제?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인증 방법 아까 3+1 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한 인식들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윈도우 시스템이면 막강 권한을 가진 애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어. 우리는 알아.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교수만 알아. 그다음에 이게 유닉스나 리눅스면 뭔 줄 알아? 루트야. 막강 권한은. 그러면 일단은 그 아는 거 놓고 아이디 놓고 나머지 패스워드 맞추면 되니까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원격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시스템에 붙었는데 이게 윈도우인지 유닉스인지 리눅스인지 어찌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판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세브패스픽, 뭐 퍼스픽 이렇게 얘기하죠. 세브패스픽 또는 퍼스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이트는요, 저가항공의 어떤 그걸로 되게 오래된 필리핀에 있는 그 항공사죠. 근데 이 항공사 되게 재밌는 게요. 되게 이제 항공 예약 시스템들이 되게 그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하니까 굉장히 그 뭐라죠? 부하가 많이 걸리죠. 실제로는 5만 가지 조건을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도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좌석에 손님이 두 명 배정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도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특이하게 세브패스가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요. 요즘 그림을 따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메인 주소를 보시면요. 세브패스픽 뭐 다른 거 딱히 뭐가 안 보이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 지금 주의하게 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확장자가 .asp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확장자를 보고 세브패스픽의 시스템을 어떻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네, ASP예요. 그러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MS 기술이죠.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단에 ASP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웹 서버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IIS일 수 있겠다. 물론 뭐 아파치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붙여서 그 밑단에 있는 뭐가 OS가 ASP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윈도우겠네. 윈도우 서버겠네. 자, 요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그래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그래도 오라클 쓰지 않을까? 아니지. 마이크로소프트 SQL, MS SQL 쓸 수도 있는 거죠. SQL 서버를 쓸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스템에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 실수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단에 접속하는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알아요? 막강 권한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걸 알아.
만약에 세부 패시픽의 관리자가 그럴 일은 없지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안 지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패스워드만 맞추면 됩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확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볼까요?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의 사이트였는데 마찬가지 도메인 한번 볼까요? 끝에 뭐로 끝났어요? index.jsp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점점 이런 도메인 이름을 볼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개발하거나 시스템에 올리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올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마라. 특히 뭐 하는 기관, 뭐 금융기관 이런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JSP, 자, 뭐 기반이 뭐죠? 예, 자바 기반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바를 가지고 개발한 시스템이래요. 서버 사이드에 자바로 개발된 거래요. 그러면 밑단에 뭐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웹서버 뭐 들어갔을까? 이건 꼭 그렇진 않은데요. 대개는 아파치 들어가죠.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요즘에 꼭 이게 아파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팀엑스 소프트나 뭐 이런 데서 개발한 웹 서버들이 올라가기도 해요. 물론 자바를 쓰면서 여기에 뭘 썼다? 혹시 윈도우 서버를 써서 IIS를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되게 그렇게 잘 안 하죠. 필드에서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OS를 보면 뭐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신한은행이라는 규모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유닉스 바탕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요즘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낙해를 해주지만 보통 자바로 개발된 이런 사이트들, 회사의 지명도를 가진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다 되게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ASP로 했다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개는 좀 그러한 관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보면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쓰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걸 알고 싶다면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죠. 물론 윈도우에 뭐 IIS에 뭐 MS SQL에 뭐 JSP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더라. 그 확률이 되게 그렇게 갈 확률은 높지 않죠. 이런 경우는 대개는 유닉스 바탕에 아파치 올리고 뭐 통캣 올려서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요즘은 하도 많은 개발 도구가 있어가지고 교수님 말하는 게 뭐 다는 아니에요. 뭐 워낙에도 많은 도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근데 우리는 중심은 뭐예요? OS에 포커스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사이트 볼까요? 요즘에 뭐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교수님 이거 잘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 한번 보죠. 도메인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따따따따따따따. 뭐로 갔지? 여기 보니까 PHP로 갔어요. PHP. 재밌죠? 자, PHP로 가는 경우들은 대개는 어때요? PH 하면 PHP, 이게 마찬가지예요. OS 모델 주보도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관습적이라니까? 또는 어떤 필드의 관행 같은 거예요. PHP 쓰는 애들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좀 돈은 없지만 실력은 좀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걸 할 때 되게 이쪽으로 갑니다. 뭐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OS, 오픈소스, 뭐예요? 리눅스죠. 리눅스 바탕에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치 오픈소스니까 아파치 올려서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MySQL 이렇게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MySQL을 지금 누가 먹었어요? 오라클이 가져갔잖아요. 오라클이 가져가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로 만들었죠. 그 MySQL 만드는 사람들이 오라클로 합류를 안 하고 그냥 남아서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 DB는 알죠? 요즘에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 안 찾아볼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구글도 원래 MySQL 쓰다가 오라클의 정책 때문에 지금 바꿔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알겠죠? 시스템을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얘기했고 시스템들의 어떤 기본적인 궁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맞추는 그런 관습적인 게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디를 알아낼 수 있고 어떤 아이디를 쓰겠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고 그에 맞춰서 패스워드만 알면 시스템을 관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